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취향 연구소. 네, 취향 연구소 3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홀수 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책을 하기로 했고, 어떤 책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난주에 양 사장님께서 예고했다시피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90년생이 온다. 일단은 읽으셨죠? 읽었죠. 네, 우선 간단하게 소감 어땠는지. 일단은 제가 이거 읽을 시간 이번 주에 참 없었어요. 네. 예, 좀 일도 바쁘고 해서 그래서 녹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네. 책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죠. 아, 하루 이틀 전부터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네, 이틀 전에 읽기 시작해서 이틀 만에 이제 다 읽고 네. 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큰 감흥은 없었어요. 아, 큰 감흥은 없었다? 네, 큰 감흥은 없었는데 그래도 어떤 한 세대를 좀 이해해 보려는 보면은 자료 조사도 일단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되게 많이 진행했던 걸로 봐서 어쨌든 한 세대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물 같다라는 그 노력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긴 했어요. 노력에 대해서 느끼셨다. 아, 네네. 오늘도 정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작가님.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는 가장 사서 보기 아까운 책이다. 아, 그래서 저한테 정을 많이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군요. 저는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책이었고 그냥 딱 느낌상에서는 한 대학원 수준의 턴페이퍼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턴페이퍼가 뭔가요? 턴페이퍼가 뭐냐면은 학기말 레포트. 아, 기말 레포트. 네, 기말 논문까지는 아니고 기말 레포트 정도.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쓰는 레포트 정도 수준의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죠? 네, 일단은 이 주석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쵸. 이게 대학원에서 논문 쓰신 분들의 습관인데. 그쵸. 매 챕터마다 끝날 때마다 다 한 두세 페이지 되는 분량의 주석이 이렇게 그래서 쭉 있더라고요. 석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도 교수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 아니었나.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책은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6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총 3부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90년대생의 출연, 2부에는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그리고 3부는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부에서는 90년대생들이 지금 놓인 사회적인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그들이 회사나 기업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되었을 때 업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부는 소비자로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부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나요? 네, 뭐 어차피 내가 뭐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꿀 거잖아. 그쵸. 뭐 어차피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거. 나는 뭐 결정권이 없는데 뭐로 착하고 있어. 먼저 취준생 10명 중에 4명이 공시족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대생들이 구급 공무원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일단은 저희는 80년대생이에요. 그렇죠. 그쵸. 지금 90년대생들이 공무원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기서 뭐 따지고 보면은 무슨 안정적인 것을 더 원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식의 삶을 더 택하는 90년대생이라고 일단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사실은 누구나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 90년대생이라고 해서 80년대생이라고 해서 혹은 또 그보다 나이 많은 세대라고 해서 안정적인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택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프리랜서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뭐 스타트업을 뭐 하려고 도전을 하든 다 각자의 꿈이나 목표는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우리는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도 돈 벌어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걸로 우리는 영원히 도전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것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아 보이진 않고 누구나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지금 이 세대의
친구들이 다른 세대보다 좀 더 선택하는 거였다. 근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원자 수의 통계나 이런 걸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저는 80년대생이지만 주변에 지금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과연 90년대생만의 특징이라고 정확하게 인과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측면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90년대생들이 공무원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고용의 안정이잖아요. 고용의 안정. 예,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원하는 거지, 사기업이나 일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용이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장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는 봐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90년대생들만의 정말 전형적인 특징인지 아니면 이분의 주변의 90년대생들이 그런 게 많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됐어요. 네, 제 주변의 90년대생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없고 다 아주 연극쟁이들만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도 안정적이게 배우 생활하고 싶다. 안정적이게 영화 찍고 싶다. 뭐 그런 마음들은 다 같이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은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도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확률이 낮은 것에. 더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군에 들어가는 것보다. 왜냐면은 공무원 지금 뽑는 비율이 엄청 낮잖아. 그쵸. 근데 또 불구하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고 떨어졌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나고 보면 사실 그만큼 내 시간 버린 거거든.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적어도 포트폴리오 조금씩은 쌓인단 말이야. 그 당시에 돈을 페이를 많이 못 받았을지라도 포트폴리오는 조금이라도 쌓이는데 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공부할수록 내가 떨어지면 사실 내가 나 공무원 5년 준비했어 라는 타이틀이 사실 크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타이틀이 아니거든. 다른 업종을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쪽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치. 안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뭔가 상충돼. 나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지만 이걸 잃었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다른 직종보다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뭐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맹점인데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보통 제 주변에도 이런 공무원 시험 붙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달라요. 이런 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도 허수 지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오거나 그냥 원서만 넣은 사람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대 1이라고 치면 정말 이 40명이 유효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노량진에 가서 학원을 가더라도 노량진에서 학원 등록하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업 제대로 안 듣고 가끔 뭐 이제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허수는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 그렇구나. 지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리스펙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면에선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를 담보로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원래 전공을 행정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가면 대부분 행정고시 준비를 해요. 5급. 네, 5급 준비를 저도 처음에 행정학과 갔을 때 5급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여름방학 때 고시반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고시반 건물이 따로 이제 학교 밖에 있었는데 진짜 옥탑방 같은데 한 200명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행정법 강의를 듣는데 와, 이건 진짜 못하겠다. 선풍기는 틀어줘. 선풍기는 있죠. 바로 포기했어요. 저는 한 2번 정도 수업 갔다가 바로 나오고 나는 고시랑은 안 맞는
왜 어떤 면이? 여기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이 없어요. 아, 그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네. 게 힘들지. 그러니까 사실 일단 엉덩이부터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뭐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커리큘럼을 어떤 걸 쫓아가고 어떤 걸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런 게 정해지는 건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불살랐어. 네, 그때 불살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학부생 때 뭐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안 했죠. 아, 네. 안 한다, 역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역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네. 아, 그랬군요. 노느라 바쁘고. 어때요? 근데 주변에 혹시 요즘 90년대생들 뭐 있으세요? 주변에? 주변에 90년대생들이 있죠. 있긴 있는데 네. 제 주변의 친구들 자체가 일단 저는 예술대 출신이다 보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술대 저희 영화과 친구들 중에서도 학부 시절 때 교직이수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연기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연출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요새 이제 예술고등학교나 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쪽 한 가지 연기나 연출 이거 말고도 다른 서브 샐러리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샐러리요? 뭐라고 해야 돼? 서브 뭐 부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뭐 올바른 영어 표현인데 네. 갑자기 영어로 해가지고 네. 올바른 거였나 모르겠다. 어쨌든 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교직 이수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학점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교직 이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학년 때 그쵸. 교생을 나가요. 네. 예. 그래서 뭐 그중 친구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뭐 선생님이 그럼 무슨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연기 선생님이랄까 이제 그런 파트가 있대요. 저는 거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들 정도가 90년대 생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고 복학했을 때가 90년대 생들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우리 때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그게 왜 충격이야? 충격이지. 왜냐면 뛰어나면 안 돼. 아니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얘들은 이미 영어를 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맞아, 뭐 맞아. 악기를 하나를 하는데 탬버린, 뭐 캐스터네츠 이런 게 아니라 플룻, 첼로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오카리나 막 이런 네,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대학 오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스킬보다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후배들이 들어왔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학비를 자기가 충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학비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과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돈 벌어서 용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게 조금 달라졌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 학자금 대출도 후배들이 더 많이 그쵸. 받았던 것 같아. 우리 때보다. 갑자기 그게 생겼죠. 사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학부 때는 받지 않았었는데 장학금 받았어? 아니요.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뭐 학비나 이런 거는 문제없이 다녔는데 2008년 뭐 이때 이후는 갑자기 학자금 대출이란 게 생겼잖아요. 맞아. 그게 아무래도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 경제 여파가 아마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생들은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네. 군대 가기 전에 1학년 때는 진짜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엄청 술 마시러 다니고 네. 진짜 학교 맞아요. 수업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 수업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학점이 그 모양이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복학하고 보니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저도 이제 예능 쪽 동아리다 보니까 저는 통기타 동아리였었는데 저희 때는 통기타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잔디밭 같은 데 가서 기타 치고 놀고 막 낮에 학교 앞에 중국집에 런치 세트 같은 거에 이과두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과두주 시켜가지고 막 먹고 이랬었거든요. 잔디밭에서? 네, 점심 때. 막 기타 치고 찌찌가무시병 놀면서. 걸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관략금에 힘을 꽉 주고 있어가지고 네, 균은 안 옮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회가 변했다는 거를 체감을 했었고 이제 저희 동아리가 속된 말로 군대 같은 동아리였어요. 좀 빡센 동아리였어요. 공연 같은 어설픈 군대 같은 그런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90년대생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학기마다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매일 6시에 수업을 마치고 다 모여요, 동방에. 그러면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곡 하나 세션 들어가려고 그걸 쭉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데서 이제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 앞에서 이제 코멘트 해주고 이러는데 그게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문화가. 아, 꼰대네. 꼰대야. 아니, 꼰대는 아니고 그냥 음악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아. 여기에서는 뭐 의도한 게 뭐냐, 세션들끼리 합의가 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저희 동아리에서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학번이랑도 같이 공연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절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야, 꺼. 네. 근데 그 말이 우리 때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단어였는데 그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뭔데 나보고.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그래서 모셨습니다, 후배님들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학교 근처를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게 재학생들 단톡방에 그게 돌았대요. 뭐라고. 오늘 공연 연습해야 되는데 양 사장 왔다. 오늘 비상, 연습하는 애들 비상. 진돗개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디를 치는데 하나 실수하면 여기 틀렸는데 다시 쳐보자. 여기 다시 쳐봐. 음이 안 맞아. 예를 들어 베이스가 뭐 플랫 하나 잘못 집으면 거기서 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들었다가 다시 해봐. 이거 맞는 거야? 물어봐. 근데 심지어 그게 문제가 뭐냐면 틀린 줄 모르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 틀렸는데 그걸 못 들어요. 틀린 음을 연주를 해서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 듣는 거야. 그럼 거는 집어줘야지. 혹시 영화 위플래시 보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 네,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네, 그 그들의 정도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럴 줄 알았으면 머리라도 좀 빡빡이로 밀고 다니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90년대생들이 조금 우리랑은 사고가 다르구나라는 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되게 친하게 자주 연락하고 이런 90년대생 후배들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또 걔네 세대에서 되게 꼰대. 역시 꼰대끼리는 이게 어쩔 수 통할 수가 있어. 근데 뭐 이렇게 꼰대라고 알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안 대단해. 알겠습니다.